많은 현인들이 얘기했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파수, 철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밀이 있다. 이 책만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이 비법으로 잡아뜨리겠어. 뭔가 이런 처세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네네. 원래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책이란 시스템이야말로 아주 최고의 인간이 발명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책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끝내야 되는 과제나 숙제 같은 느낌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랑 같은 스탠스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책을 읽고 나서도 느낀 거는 결국은 책에 대한 어떤 여독도 또 다른 책으로 풀게 되더라. 원래 제가 계속 학생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도서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도서관이요? 그건 갑자기 공감이 안 되지. 제가 있었던 도서관들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건축적으로도 아름답고 사회 환원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또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독서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진짜 옛날 문헌도 찾아보면은 옛날에도 모임들이 항상 있었고 그 모임 중에 하나가 북클럽이 항상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네, 옛날에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읽었던 어떤 참가자 중에 한 여성분이 쓴 내용이 뭐였냐면, 와, 데이비드 흄 너무 어렵다. 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해하고 싶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해하려고 하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부자가 돼야 돼. 야,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재테크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혼자 살면 거의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내에서 이 토론이 되면 서로 자극이 되고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훨씬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도 독서 모임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이 책으로 시작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리스트를 얘기하면은 따발총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안 읽게 되실 거니까. 네네. 가장 효율적인 거는 책을 하나의 사람처럼, 저희가 인터뷰 촬영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 책에 대한 어떤 출간 배경을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배경 알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짐처럼 빛처럼 갖고 있게 되고 언젠가는 꺼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입니다. 영어 원제는 Think and Grow Rich. 너무 유명한 책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책이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그럼 이 책을 저자분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인데 원래는 그 리포터, 기자 출신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주파수, 뭐 철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 명씩 만나봐라 하면서 그 인터뷰의 어떤 총합을 가지고 그 책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사실 되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이 책을 시초로 해서 다른 책들이 또 퍼져나왔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Think and Grow Rich는 시작이 think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인들이 얘기했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게 어떤 부자들의 사고법, 생각 패턴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목차만 펴보시면 목차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auto suggestion이라고 해서 자기 암시. 자기 암시나 어떤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욕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결국 다 인간의 본질을 하나씩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목차를 펴서서 나 이거 좀 이해될 것 같아. 나 이제 조금 결혼도 했고 내가 많이 차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 하신 분은 이제 성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왜 걔랑 나랑은 너무 좋았는데 종교 때문에 헤어졌구나,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다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종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경영학은 가르치지 않고
인문학을 다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가장 기술은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엘님께서 읽었던 책 중에서 심리에 관한 책 되게 인상 깊었다, 괜찮다라고 했던 책 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진짜 그 인플루언스,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만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준비한 이 비법으로 잡아뜨리겠어. 뭔가 이런 처세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읽었으면 좋은 책은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데니얼 골먼의 책이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사람이랑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랑 저는 입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도 어떻게 보면 법인이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양육적인 측면이 분명히 필요한데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도 키워줄 수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함께 이렇게 좀 챕터별로 견줘가시면서 읽으시면 정말 좋은 페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설득의 심리학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저도 몇 번을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감성지능 책은 또 추천 받았으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리엘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바꿔줬던 책, 그러니까 인생 책은 어떤 책이 될까요? 정말 이건 진짜 밀리언 달러 퀘션인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떤 사람이 책을 내면 거기다 서평을 써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게 저는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제목을 뜸들이지 않고 얘기 먼저 하자면 일단 총균세. 총균세. 총균세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Weirdest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균세가 90년대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말하지 않은 어떤 세상을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한 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어드의 책의 저자입니다. 하버드 교수님이고 근데 그분이 대학원 때부터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논문을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 논문이 결국 모여져서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몇십 년을 우리는 책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총균세를 읽고 이리엘님은 생각이 어떻게 좀 전환이 됐을까요? 총균세하고 위어드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위임하는 거 싫어하고 쟤 못 믿겠고 쟤를 못 기다리겠고 내가 나서서 송거서 하는 게 낫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키워주는 것도 싫어하고 네포티즘이라고 하죠.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쫓아가기 쉬운 그런 사회에 있는데 위어드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혁명을 이끌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코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똑같이 한결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결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치 있게 직장에서는 또 너무 튀지 않고 하지만 친구들끼리 확 놀고 뭐 이런 느낌인데 위어드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거는 위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더 닮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가 따라잡고 싶은 서양의 어떤 선진국의 그런 마인드와 컬처들을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개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적용하셔서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독서를 하고 인사이트를 주시는 이리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